자, 상상해보세요. 한동안 소식 없던 그녀에게서 갑자기 메시지 알림이 뜹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반가움? 설렘? 아니면 당혹감? 아마 이 세 가지가 뒤섞인 묘한 기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치열한 심리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답장해서 이 기회를 잡아야 하나? 아니면 좀 더 버텨서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남자라는 걸 보여줘야 하나? 솔직히 말할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심리적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예의나 착한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즉각 응답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연애 시장에서 너무 빠른 반응은 나는 여전히 너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약점을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전략도 없이 무작정 일십을 하며 버티는 게 답일까요? 그것 또한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당신이 그냥 무신경하거나 혹은 상처받아 삐친 상태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결국 핵심은 그녀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연락했는가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나의 반응이 내 가치를 높일지 아니면 바닥으로 떨어뜨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성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남성을 시험합니다. 그녀가 먼저 연락했다는 것이 반드시 당신이 미치도록 그리워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히 자신의 통제력을 확인하고 싶어서 혹은 얘가 아직도 나를 좋아하나 나는 확인을 통해 자존감을 충전하고 싶어서 던지는 낚시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필사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려 하는지 아니면 이미 그녀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녀는 바로 그 답을 찾기 위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당신의 행동 하나, 답장 하나가 앞으로 그녀가 당신을 어떤 위치의 남자로 정의할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한 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감정적 절제력을 가진 고가치 남성인지 아니면 작은 관심에도 쉽게 흔들리는 불안한 남성인지를 증명하는 시험대입니다. 현대의 연애에서 여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가진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찰나의 관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 여유, 그게 바로 진짜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녀의 연락에 어떻게 대처해야 당신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되찾아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상대의 변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의 판을 짜는 설계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상황과 비슷하고 제대로 된 해답을 찾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제가 더 깊은 통찰을 공유하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의 심리 속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이제 메시지를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분석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연애에서 여성의 행동, 특히 헤어진 후나 거리감이 생긴 상태에서 먼저 오는 연락은 우연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심심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심심함의 밑바닥에는 반드시 심리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녀의 동기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단순한 호기심, 갑자기 찾아온 외로움, 혹은 당신이 여전히 내 손바닥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통제요. 그리고 당신의 가치가 올라간 것을 보고 느끼는 불안함이죠. 이 동기를 제대로 읽어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다음 수의 주도권을 쥘지 아니면 다시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먼저 타이밍을 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몇 주, 혹은 몇 달간의 완벽한 침묵 끝에 온 연락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최근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이 좋아졌거나 커리어적으로 성공한 모습,
혹은 다른 매력적인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사진을 SNS에 올린 직후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이건 100%입니다. 당신이 높은 가치를 가진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당신이라는 선택지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상실감과 질투심에 본능적으로 낚시줄을 던진 겁니다. 그 다음은 말투를 디코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툭 던지는 잔이, 뭐해? 같은 메시지. 이건 전형적인 간보기입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당신의 반응을 살피려는 거죠. 당신이 바로 덥석 물면 그녀는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다시 당신을 하찮게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사과를 하거나 과거의 일을 바로잡으려는 태도. 이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신의 용서를 구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장난을 치거나 은근히 도발하는 말투. 이건 당신이 여전히 그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시험하는 겁니다. 너 요즘 되게 잘 나가더라. 같은 말 속에 숨겨진 심리를 읽으세요.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의 반응을 끌어내어 주도권을 잡으려는 고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역사를 더해보세요. 예전에 그녀가 당신을 무시했거나 무례하게 굴었나요? 그런데 당신이 단호하게 경계를 긋고 거리를 뒀더니 이제야 연락이 왔다? 그렇다면 이건 당신이 설정한 한계선이 그녀에게 먹혔다는 증거입니다. 즉, 당신의 강함과 단호함이 그녀에게 매력으로 다가온 거죠. 여기서 형으로서 진짜 조언 하나 할게요. 여자들은 감정을 이용해 남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정말 천재적입니다. 이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작동하는 생물학적 특성 같은 거예요. 그녀가 갑자기 다정하게 굴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남자들은 금방 이성을 잃고 얘가 진짜 나를 그리워하는구나라며 무장해제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은 메시지 한 통에 일희일비하며 명령을 기다리는 대기조가 아닙니다. 그녀가 연락했다고 해서 당신이 반드시 답장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하세요. 이 여자가 정말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가오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자기 자존심 채우려고 나를 이용하는 건가? 이 냉정한 분석 과정이 당신을 주도적인 위치로 올려놓습니다. 대부분의 남자가 여기서 감정에 휩쓸려 권력을 은쟁반에 바쳐 그녀에게 바치지만 당신은 달라야 합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순간 공포와 불안은 사라지고 여유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녀의 속마음까지 분석했다면 정작 가장 중요한 행동의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첫 번째 미션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석을 끝내자마자 손가락이 근질근질하시죠? 당장이라도 멋진 답장을 보내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유혹, 그 조급함이 당신의 가치를 깎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메시지가 오자마자 1분, 5분 만에 답장을 보내는 행동은 상대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너의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내 일상은 너의 메시지 한 통에 멈춰버릴 만큼 단순해. 즉, 당신이 감정적으로 의존적이고 절박하다는 것을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더 절박한 사람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남성분이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 하지 않겠냐, 착한 남자가 되어야 다시 잘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현대의 연애 시장에서 착함과 매력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때로는 지나친 친절함이 당신을 언제든 가질 수 있는 쉬운 남자로 낙인 찍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예의 바른 남자가 아니라 자기 통제력이 확실한 여유 있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타이밍이라는 심리적 무기가 등장합니다.
당신이 답장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순간 관계의 역학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불확실성이라는 갈고리가 걸리게 되죠. 왜 바로 답장이 안 오지? 설마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건가? 지금 뭐 하고 있길래 이렇게 바쁜 거지? 이 궁금함과 불안함이 바로 당신을 다시 미스터리한 남자로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여성은 자신을 궁금하게 만드는 남자, 즉 자신의 세계가 중심이 아닌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한 남자에게 강렬하게 끌립니다. 당신이 답장을 늦게 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내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 내 시간은 매우 소중하고 너의 연락은 내 우선순위의 상단에 있지 않아. 이 한 문장이 수백 마디의 사랑 고백보다 더 강력하게 당신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전략적 지연이지 무례한 고스팅이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이 며칠 동안 사라지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건 성숙한 남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회피일 뿐이죠. 고가치 남자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응답할 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몇 시간,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 정도 충분히 시간을 두세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정말로 당신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억지로 늦게 보내는 척하며 휴대폰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리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세요. 당신의 시간이 실제로 가치 있게 쓰일 때 당신이 보내는 답장에는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여유가 묻어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된 반응은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감정에 휩쓸려 나도 보고 싶었어 같은 뻔한 답장을 보내는 대신 훨씬 더 세련되고 주도적인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죠. 조급함은 통제력을 잃게 하지만 인내심은 주도권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답장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그녀에게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얻으려면 너 또한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규칙을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그녀 또한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충분히 기다렸고 머릿속으로 분석도 끝났습니다. 이제 실제로 메시지를 보낼 차례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내 조건대로 답하는 겁니다. 많은 남자가 범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답장을 보낼 때 그녀가 이 답장을 받고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보내야 그녀가 다시 나에게 호감을 느낄까?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건 당신이 여전히 그녀의 인정을 갈구하는, 즉 그녀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는 증거거든요. 진짜 고가치 남자는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답장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이런 기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메시지에 녹여냅니다. 목표는 대화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여유를 은근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톤 앤 매너를 알려드릴게요. 침착함, 확고함, 그리고 약간의 거리감.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로맨틱한 분위기를 잡거나 지난 시간의 공백에 대해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혹은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가 아닙니다. 장황한 설명은 곧 당신이 그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짧고 담백하게 핵심만 전달하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녀가 아주 가볍게 헤이 혹은 뭐해? 라고 보냈다고 칩시다. 이때 너무 신나서 진짜 오랜만이다. 나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어. 넌 어떻게 지냈어? 라고 보내는 건 최악입니다. 너무 에너지가 과해요. 상대는 1만큼 줬는데 당신은 10만큼 준 셈이죠. 이럴 땐 그냥 담담하게 무슨 일 있어?
혹은 괜찮아. 웬일이야. 정도로 답하세요.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생각보다 반응이 덤덤하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만약 그녀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 오빠 보고 싶어 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많은 남자가 나도 진짜 보고 싶었어 라며 무장해제됩니다. 하지만 주도권을 잡으려면 프레임을 살짝 비틀어야 합니다. 오, 정말 뜻밖이네. 갑자기 무슨 생각으로 나를 떠올린 거야? 라고 되물어보세요. 이 답변의 심리학적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녀의 감정을 인정해주면서도 동시에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그녀가 스스로 설명하게 만듭니다. 즉,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쪽을 그녀로 바꾸는 거죠.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또한 대화 중에 그녀가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려 들 때 대처법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답장이 늦은 것에 대해 오빠 일부러 나 무시하는 것 같아라고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황해서 아니야. 진짜 바빴어. 미안해라고 사과하는 순간 당신의 프레임은 무너집니다. 이럴 땐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당신의 우선순위를 알려주세요. 난 내게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 그래서 연락이 좀 늦었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답하면 당신이 자신의 삶과 목표를 소중히 여기는 남자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함과 동시에 그녀에게 내 관심을 끌고 싶다면 더 직설적이고 진지하게 다가와야 한다라는 규칙을 가르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템포 컨트롤을 잊지 마세요. 그녀가 조급해서 메시지를 연달아 보낸다면 더더욱 침착해지세요. 그녀의 조급함은 곧 당신의 가치가 높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너무 과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자신감은 보여주되 의존적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만 에너지를 쓰는 것, 그 균형감이 당신을 치명적인 남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대화를 언제 끝내야 할지도 알아야 합니다. 대화가 루즈해지거나 그녀가 다시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려 든다면 굳이 억지로 이어갈 필요 없습니다. 나 지금 좀 바쁜 일이 생겨서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 긴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이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심리전의 핵심입니다. 여자가 침묵을 깨고 다시 연락해왔을 때 그녀는 보통 당신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은근한 감정적 미끼를 던집니다. 이건 의도적인 전략일 수도 있고 오랜 습관 같은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이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당신은 다시 그녀가 설계한 감정의 굴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꼭두각시가 된다는 겁니다. 진짜 자기 제어가 되는 남자는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상황을 마치 영화 보듯 관찰하죠. 지금 이런 미끼를 던지는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승기를 잡은 겁니다. 그녀가 던지는 미끼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게 바로 추억 소환입니다. 우리 예전에 밤새도록 전화하던 거 기억나? 갑자기 그때 갔던 그 식당 생각나더라. 이런 말들은 당신의 이성이 아니라 감정을 직접 타격합니다. 뇌의 논리 회로를 잠시 꺼뜨리고 가장 좋았던 기억만 떠올리게 해서 당신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은 죄책감과 동정심을 자극하는 미끼입니다. 요즘 오빠가 나를 너무 피하는 것 같아. 혹은 요즘 너무 힘든데 오빠 말고는 내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어. 특히 후자의 경우 많은 남자가 가진 영웅 심리를 건드립니다. 내가 이 여자를 구해줘야 할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착각을 만들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그녀의 감정적인 하소연을 다 들어주는 무료 상담사가 되는 순간 당신의 매력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질투심을 유발하는 도발적인 미끼를 던지기도 합니다. 나 요즘 새로운 사람 만났어 라든지 은근히 다른 남자의 존재를 암시하는 말들이죠. 이때 당황해서 누구 만났는데? 라고 묻거나 서운함을 표현한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통제권 아래로 완벽하게 복구하신 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필승 원칙은 간단합니다. 미끼를 물지 마라. 그녀가 감정적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이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수법임을 즉시 인식하고 중립적으로 대응하세요. 예를 들어 그녀가 요즘 너무 힘들고 외로워라고 한다면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겠네라고 공감해주며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잘 극복하고 있길 바랄게. 너는 보통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는 편이야? 라고 되물어보세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주면서도 해결의 주체는 그녀 자신임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배려는 하되 휘말리지는 않는 고단수 대처법이죠. 질투 유발 미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 만났어 라고 한다면 그렇구나. 바쁘겠네. 잘 어울리는 사람 만났길 바라 정도로 쿨하게 받아치세요. 당신이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새로운 변화에 무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이자 매력 어필이 됩니다. 칭찬이라는 달콤한 미끼도 조심하세요. 역시 나를 이렇게 잘 이해해주는 사람은 오빠밖에 없어 같은 말들 말이죠. 이런 말에 취해 이제 다시 나를 인정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시 헌신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자신감 있는 남자는 칭찬에 감사하지만 그 칭찬 때문에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라는 담백한 대답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감정에 더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어떤 드라마를 쓰든 당신은 그 드라마의 조연이 아니라 관객석에서 여유롭게 감상하는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감정을 통제할 때 비로소 당신은 그녀가 진심으로 존중하고 갈망하는 강한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화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칩시다. 이때 많은 남자가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겁니다. 드디어 그녀가 내 진심을 알았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라며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죠. 하지만 형으로서 정말 냉정하게 말할게요. 그녀의 말을 믿지 마세요. 오직 그녀의 행동과 투자량만 믿으셔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에너지를 쏟고 노력한 대상에 대해 더 큰 가치를 느낍니다. 이걸 투자 이론이라고 하죠. 만약 그녀가 정말로 당신을 잃었다는 생각에 가슴 아파하고 진심으로 다시 연결되고 싶다면 그녀는 반드시 노력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노력 없이 말로만 때우려 한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라 그냥 심심풀이거나 자존감 충전용일 확률이 99%입니다. 그럼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첫 번째는 투자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녀의 첫 메시지가 단순히 자니? 뭐해? 같은 가벼운 안부였나요? 그렇다면 당신이 억지로 대화를 끌고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질문을 던지고 리액션을 크게 해주고 대화의 소재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투자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그 투자를 대신 해줍니까? 안녕, 무슨 일이야? 정도로 가볍고 중립적으로 답한 뒤 그녀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가만히 지켜보세요. 정말 진심인 여자라면 당신의 덤덤한 반응에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의미 있는 대화거리를 찾아내 당신의 관심을 끌려할 겁니다. 두 번째는 애명분을 묻는 겁니다. 압박하는 취조가 아니라
여유로운 호기심을 담아 물어보세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로 내 생각이 났어? 혹은 왜 다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야? 라고요. 이 질문은 그녀가 자신의 동기를 스스로 입 밖으로 내뱉게 만듭니다. 이때 답변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라고 얼버무린다면? 그건 그냥 찔러본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당신의 빈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느껴졌는지, 왜 지금 다시 연락했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답한다면 그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의 덫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들은 당신이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목적을 달성했다는 생각에 다시 차갑게 식거나 사라지곤 합니다. 이른바 관심 구걸 사이클이죠. 오늘은 열정적으로 굴다가 다음 주엔 이유 없이 일십을 한다? 이건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심인 사람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당신의 영역으로 들어오려 노력하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은 허들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 바로 그래. 언제 볼까? 라고 덥석 물지 마세요. 이번 주는 일정이 좀 빡빡해서 어려울 것 같네. 다음 주쯤에 다시 일정 잡아보자라고 한번 튕겨보는 겁니다. 이건 밀당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 가치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녀에게 인내심이라는 투자를 요구하는 겁니다. 정말 당신을 원하는 여자라면 그래? 그럼 다음 주는 언제 괜찮아? 라며 당신의 일정에 맞추려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짜증을 내거나 역시 넌 변했어 라며 죄책감을 유발한다면? 축하합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관계를 미리 걸러내신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말 잘 듣는 남자가 필요한 것뿐이니까요. 의도를 확인하는 과정은 잔머리를 굴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최소한의 필터링입니다. 그녀가 진정성을 증명하게 만드세요. 모든 재연결은 당신의 조건과 기준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전에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패턴이 반복되지 않고 비로소 대등하고 건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녀의 진심이 어느 정도 확인됐고 대화의 흐름도 다시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사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남자가 이 시점에서 안도감이라는 덫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다행이다. 다시 나를 찾아줬어라는 생각에 그동안 세웠던 기준과 경계선들을 슬며시 낮추기 시작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녀가 다시 다가왔을 때 나도 모르게 더 친절해지고 그녀의 비위를 맞추고 예전보다 더 쉽게 양보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희소성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그녀가 다시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당신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기준을 낮추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얘는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 다시 예전처럼 나한테 매달리겠구나. 그렇게 되는 순간 당신이 그 고생을 하며 되찾아온 주도권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당신은 다시 언제든 대체 가능한 남자가 됩니다. 진정한 남자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용납하지 않느냐에서 나옵니다. 즉, 당신만의 확실한 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상대를 밀어내거나 공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매뉴얼을 주는 거예요. 나라는 남자의 인생에 들어오고 싶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존중과 예의는 갖춰야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그녀가 예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고스팅,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굴려고 한다면? 그냥 허어 웃으며 넘기지 마세요. 그렇다고 화를 내며 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아주 단호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사실 난 일관성 없는 태도를 제일 싫어해. 예전에 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기분이 별로였거든. 이번엔 뭐가 좀 다른 거야? 이 한마디가 가진 힘은 엄청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상대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남자는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존중해야 할 기준이 있는 사람이구나.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선을 그을 때 그녀는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되고 더 가치 있는 남자로 느끼게 됩니다. 또한 보상 심리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온 것이 마치 나에게 준 상처럼 느껴져서 과하게 칭찬하거나 갑자기 헌신적인 태도로 돌아가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녀에게 주도권을 다시 헌납하는 꼴입니다. 그녀가 아주 약간의 관심을 보였다고 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의 관심을 다시 얻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게 만드세요. 당신의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그 가치에 걸맞은 행동을 증명할 차례입니다. 입장을 지킨다는 건 말투와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녀가 곤란한 질문을 던지거나 당신을 흔들려 해도 여유로운 미소와 짧은 대답으로 대응하세요. 당신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권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무기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입장을 지킬 수 있는 남자는 상대가 내 기준과 가치관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한다면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잠깐의 관심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영혼과 기준을 팔지 마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기준을 지키는 고통은 짧지만 그 기준이 만들어내는 존경은 영원합니다. 자, 이제 모든 전략적 단계가 끝났습니다. 주도권을 잡았고,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고, 당신의 기준도 명확히 세웠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그녀는 정말로 내 인생에 다시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많은 남자가 이 단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돌릴까라는 방법론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내가 왜 이 여자를 원하는가라는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자문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답장을 고민하고 이 관계를 다시 이어가려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그녀를 향한 순수한 사랑인가요? 아니면 그저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혹은 혼자 남겨졌다는 지독한 외로움 때문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결핍입니다. 결핍에서 시작된 선택은 반드시 후회를 불러옵니다. 외로움 때문에 내린 결정은 결국 당신을 다시 낮은 가치의 관계로 끌어내리고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냉정한 필터링 기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을 보세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관계에서의 행동 패턴은 일종의 습관과 같거든요. 예전에 그녀가 당신을 정서적으로 학대했거나 이유 없이 잠수 탔거나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행동을 반복했다면 지금 그녀가 보여주는 다정함은 일시적인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없다면 과거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둘째, 그녀가 당신의 성장 궤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판단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죠? 커리어를 쌓고, 몸을 만들고, 멘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곁에 있을 사람도 그 궤도에 어울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목표를 향해 달릴 때 묵묵히 응원하고 힘을 실어줄 사람인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발목을 잡는 사람인가요?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이 충돌한다면 아무리 매력적인 외모나 달콤한 말이라도 결국 그 관계는 당신을 파괴할 겁니다. 셋째, 당신이 그녀의 예비 타이어는 아닌지 확인하세요. 어떤 여자들은 다른 곳에서 상처받았거나 기대했던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가장 안전하고 만만한 보험 같은 남자를 찾습니다. 얘는 언제든 내가 연락하면 받아줄 거야 라는 확신이 있는 남자 말이죠. 만약 그녀가 필요할 때만 찾고 당신이 원하는 진지한 관계나 책임감 있는 모습은 회피한다면 당신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감정의 구명조끼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주인공입니다. 결국 최종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기준에 부합하고 진심으로 변화했으며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다시 손을 잡으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정말로 그녀를 뒤에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빈자리가 생겨야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맞지 않는 관계를 과감히 쳐낼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선택당하는 남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남자가 됩니다. 강한 남자는 외로움을 견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치 없는 관계 속에 갇혀 자신의 영혼이 썩어가는 것을 더 두려워하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위해 쓰세요. 그것이 이 게임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갑작스러운 연락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어떻게 주도권을 되찾아오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깊게 파헤쳐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전략들, 답장 시간을 조절하고 프레임을 잡고 진심을 테스트하는 것들, 사실 이 모든 기술의 본질은 그녀를 되찾는 법이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잃어버렸던 당신의 자존감을 되찾는 법에 있습니다. 많은 남자가 연애를 할 때, 그리고 이별 후에 가장 괴로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대의 반응 하나에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즉 내 행복의 스위치를 상대방의 손에 쥐어줬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깨달으셨을 겁니다. 내 가치는 그녀의 메시지 한 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요. 관계의 주도권이라는 건 단순히 상대를 이기거나 조종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나는 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내 기준에 맞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 곁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겠다라는 단단한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진짜 주도권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을 흔드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다시 조급해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예비 타이어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충분한 고가치 남성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속아 당신의 가치를 헐갑에 팔지 마세요. 고독은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 고독의 시간을 견디며 자신을 갈고 닦은 남자만이 결국 가장 빛나는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조언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균열을 내고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숫자 1분 하나하나가 제가 더 깊고 진솔한 통찰을 연구하고 공유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매일 더 강하고 더 가치 있는 남자로 성장하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함께 걸어가시죠. 혼자 가면 외롭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가치를 믿고 당당하게 당신의 길을 걸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통찰과 진심 어린 조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